요 몇 주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정치인이 대통령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 장관인데 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도 한다 그러고 굉장히 파워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왕수석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왕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확실히 그 대통령이 그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좀 쭉쭉 치고 올라오는 거 이런 모양새긴 하지.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보면은 이제 한 장관이 패션 센스도 굉장히 좋고 뭐 외모도 굉장히 이렇게 준수하고, 그리고 청문회 때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털면서 점점 인기가 올라갔잖아. 되게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 믿음직한 정치인, 그러니까 신뢰받는 유망한 정치인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되게 보면 약간 그 검사 특유의 어두운 느낌으로 좀 한동훈 그 장관이 많이 떠올랐는데, 실제 그런 이제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젠틀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보면서 놀랬던 거는 약간 보수당 특유의 그 엘리트 계보를 잇는 느낌인 거야.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엘리트들 있잖아. 그 서늘함. 근데 그 최근에는 그 보수당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 사실 기억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옛날 분이긴 한데 이해창 총재 이후로 이런 남자 정치인, 힘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남자 정치인이 있었나 싶거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러프한, 그러니까 터프한 이런 거를 보고 좀 약간 놀리기도 하고 깎아내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윤통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약간 좀 러프한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지. 되게 이제 검찰들이 되게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직업 중 하나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 부합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뭐 차기 대통령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한 정치인이 나온 곳에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의 욕망을 투영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 중에는 사회 최고위층, 엘리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한동훈 장관한테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좀 그런 거를 투영하기는 어렵잖아. 그 이미지랑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 하면서 좀 떠오르는 약간 얘기가, 이것도 되게 좀 예전 거긴 한데, 그 소득이 적은 층이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당보다 보수 쪽 이런 데 더 찍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를 되게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그 이유 중 이제 하나가 사람들이 보수당이 갖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삐까뻔쩍 이런 거를 보고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를, 그 욕망을 투표로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진보당이 뭐 보수당보다 복지 차원에서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더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엘리트들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보수 후보들한테 투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인데, 장관을 했으니까 정치인으로서 삶을 계속 산다면 2년 후에 총선 나올 가능성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5년 후에 또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윤통이라면 사실 이 사람은 누굴 밀어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 대통령만 그만두면 그냥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라서 뭐 누구를 후계자를 삼고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야. 뭐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밀어주고 싶으면 한동훈 후보, 한동훈 장관을 밀어주는 게 훨씬 낫잖아. 이제 그런 사이에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더 정치인으로서 선장하고 레토릭도 좀 갖추고, 나는 이러면 충분히 그런 이해창 예전 같은 총재 같은 초엘리트 느낌을 주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쉽지 않다는 거지. 뭐 민주당도 그때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 본인이 한동훈 장관이 넘어야 될 한계는, 사실 이런 엘리트들이 이렇게 정치판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에서 한멸을 느끼고 계속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더러워서 안 한다고 나간다 그러고, 약간 비슷한 예로는 그 반기문 장관? 약간 그런 사례였잖아? 갑자기 뭐 대통령 후보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한다 그러고, 또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정치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스탑하고 뭐 꼬꾸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가냐,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여튼 오늘은 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봤는데,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한동훈 엘리트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좀 두고 봐야 된다.